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줄여서 변혁이라고 하죠. 이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인 변혁 소속 의원 전원에 대해서 당 윤리위원회가 징계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변혁 소속으로 신당 추진 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권은희 의원 연결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바른미래당 당 윤리위원회가 다음 달 1일까지 소명을 하라 이렇게 통보했다면서요. 의원님도 네. 통보를 직접 받으셨습니까? 예, 오늘자로 출석 통보서라는 서류를 한 장 받았습니다. 출석 통보. 통보. 예. 그러니까 12월 1일 날 나와서 소명하라는 뜻입니까? 네, 그런 취지인 것 어, 같습니다. 뭘 잘못했다는 겁니까? 네, 궁금해서요. 네, 그건 저도 네, 잘 모르겠고, 지금 손학규 당대표의 제3지대를 이끌 역량과 비전의 부족, 네, 으로 당대표 퇴진을 요구를 하면서 지금 15명의 의원이 음,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이라는 그러한 의원들의 또 모임도 꾸려서 네, 손학규 당대표하고 계속 다투어 왔던 그런 과정인데요. 네네, 그런 과정 속에서 손학규 대표의 그 대표로서의 권위는 인정될 수 없고, 네, 그리고 정치인 손학규에 대한 기대도 이제 완전히 접은 상황에서 이 출석 통보서가 사실은 어떠한 의미나 어떠한 무게로도 다가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요. 음, 예, 바른미래당의 그 윤리위원장의 이런 출석 통보서가 아무런 의미도 아무런 무게감도 없다라는 또 바른미래당의 현실이 네. 동시에 서글픈 그런 날입니다. 기본적으로 손학규 대표의 어떤 권한이나 역할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인정을 안 하시는 입장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반대로 손학규 어쨌든 형식상 대표, 지금 대표잖아요. 네. 대표 입장에서는 이 변혁 의원들이 이제 딴 살림을 차리려고 하니까 당연히 이거는 해당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소명을 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른미래당은 제3지대의 중심 정당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당과 그리고 탄핵을 찬성하고 자유한국당에서 나온 이 바른정당이 통합해서 만든 제3지대의 중심의 정당입니다. 네. 이런 제3지대의 중심 정당으로서 제3지대의 공간을 잘 관리하고 잘 이끌어 가야 되는 그런 음. 역량과 책임이 당대표에게 당연히 있는데요. 네. 손학규 당대표는 이러한 제3지대의 중심 정당의 당대표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 제3지대를 잘 유지하고 관리하고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제3지대에서 알박기를 하고 계십니다. 음. 예, 그렇기 때문에 제3지대의 뜻을 두고 있는 의원들의 입장으로서는 네. 도저히 동행하기가 불가능한 그런 당 대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월 1일까지 소명을 하라, 출석을 하라 통보 받으셨는데요. 지금 유승민 의원, 오신환 원내대표, 권은희 의원, 유이동 의원 4명이 이제 특별히 이 편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출석 네. 통보서를. 그럼 출석을 안 하실 예정인가요? 출석을 해야 될 의무감을 전혀 느끼지 느끼지 않고 않고. 있고요. 예, 네. 무엇을 소명해야 될지 오히려 제가 좀 음. 소명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제3지대 당대표로서 네. 어떠한 비전과 책임감을 가지고 제3지대를 바라보고 계셨고 네. 행동들을 하셨는지 오히려 제가 소명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뭐 중징계 조치 왜냐면은 하태경 뭐 최고위원이나 이준석 최고위원 등등이 지금 중징계를 어떤 형식상 받은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 당 차원에서는 징계를 하시고 싶으니까 네. 하실 테고요. 네네. 저나 변혁 의원들은 이미 우리는 우리 음. 길을 간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네. 예, 가던 길을 계속 가는 예, 그런 특별히 그 오신환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원내대표라는 직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대표직도 박탈 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원내대표라는 것은 공식 명칭이 교섭단체 대표위원입니다. 네네. 이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이 정당의 당원이나 당규에 의해서 만들어진 직이 아니라 음. 국회법상 네네. 국회의 운영과 그리고 구성
그리고 국회에서 해야 하는 그 직무의 처리를 위해서 국회법상 교섭단체 대표위원이라는 직책을 네. 만들어 두고 이 교섭단체 대표위원들은 이 당의 뭐 당원권이나 뭐 당원권의 유무 이런 부분이 아니라 당적을 가지고 있는 동일한 당적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라면 네.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 당적을 가진 의원들이 선출한 의원이 교섭단체 대표 의원으로 이렇게 임명이 되도록 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당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당원권의 정지나 당원권의 박탈이 이 국회법상 규정된 이 교섭단체 대표위원회 직책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알겠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단식 중에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입장이 어떠신가요? 아,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뭐 국회는 그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대화와 타협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그런 장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누가 됐건 그 어떤 정치인이 됐건 단식을 한다라는 거는 국회에서 정치에서 대화와 소통에 장애가 있다라는 또 다른 한 단면이기 때문에 네. 이 단식을 하는 정치 현실, 국회 현실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고 이 단식을 빨리 접고 대화와 소통의 장으로 다시 돌아오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지금 단식을 한 이유가 뭐 지소미아 문제도 있었고 특히 이제 패스트트랙 법안들 때문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관련해서 오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 그 일각에서는 지난 4월이었죠. 네.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권은희 의원과 당시 오신환 의원을 사보임했는데 이것이 불법이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근거로 자유한국당에서도 검찰 측에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보도에 따르면 국회법 원문을 봤더니 이게 불법이 아니다, 합법이다 이런 보도 나왔습니다. 보셨을 것 같은데 입장이 어떠십니까? 네, 기사를 통해서 접하기 이전에 네. 검찰의 이 패스트트랙 사보임 과정과 관련해서 참고인 진술을 하러 갔을 때, 네네. 검찰과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문답 과정이 있었는데요. 네네. 그 검찰에서도 국회 사무처가 제공한 자료를 통해서 이 원문과 본회의 의결 당시에는 동일 회기라는 그런 문구가 있는데 네네. 국회법에는 이 부분이 삭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경과로 어떠한 취지로 이렇게 됐는지를 살펴보고 싶어 하지만 네. 당시에 정개특위에서 이 법안들의 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예, 그런데 현재 이 패스트트랙의 사개특위나 정개특위 논의를 보시면 알겠지만 회의록이 작성되는 정상적인 그런 회의 과정들이 아니고 네. 예,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고 속기록이 남지 않는 그런 그 대표들 간의 합의 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이 문구가 삭제된 취지를 검찰에서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안타까워했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국회법은 현재 위원을 개선할 때는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라고 해서 동일 회기라는 부분이 빠져 있고 동일이란 단어가 빠져 있다는 거죠? 네네. 빠져 있고 그리고 본회의에서 의결이 됐더라도 의장이나 위원장 그 당시에는 본회의 의결이니까 의장이죠. 네. 의장은 그 의결된 법안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는 권한을 의원들에게 위임을 받습니다. 네네. 예, 그렇게 해서 정리된 것이 일단 성문화된 최종적인 그 안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정리된 것이 이 의장에게 위임된 범위를 넘었다라는 것은 네네. 회의록이나 그 속기록을 통해서 확인을 해서 이 부분이 범위를 넘었다. 의장이 범위를 넘어서 정리를 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의장이 그 범위를 넘어서 의원들의 위임을 받은 범위를 넘어서 이렇게 정리를 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의원님 그 과거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나름의 권한으로 내용과 어떤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꾸 수정 같은 건 가능하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될 때는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원문을 봐야 된다라는 그 판례가 있거든요. 그게 그렇다면 그러니까 네, 합법 근거 아닙니까? 아니죠. 그 범위를 넘었을 때는 그 범위를 넘은 의장의 이 정리가 위임의 범위를 넘었기 때문에 원문을 기준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이 범위를 넘었느냐 넘지 않았느냐에 대한 판단 이후에 이 헌법재판소가 그렇다라면은 범위를 넘었을 때는 원안을 네, 의결된 네. 안을 기준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네. 이 사안에서는 지금 이 의장이 의원들의 위임의 범위를 넘었는지 넘지 않았는지를 지금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판단 자체가 너무 예. 힘들다. 지금 예. 시점에서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면은 그 원래의 의장의 권한대로 정리된 범위, 그 위임된 범위 내에서 정리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렇게 정리가 됐다라고 되어지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금 공수처법이 의원님 발의한 법안이 있고 또 민주당 네.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있습니다. 네. 이 두 개 어떻게 협상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실무 합의 과정에서 그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네. 그 수정안으로 해서 의견을 좀 좁혀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 좁혀진 그 의견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이 선거법에 합의가 된다면 이 부분도 함께 처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이고, 더불어민주당은 네. 이 공수처와 관련해서 기소권을 반드시 둬야지 네. 동의할 수 있다, 합의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기소권 부분이 문제가 되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